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린란드 관련 그런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저점에서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특별히 이쪽에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대형주들 쪽으로는 매수가 상당히 이렇게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빠지면 이런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요. 밀리면 들어올 그 돈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수급을 믿고 빠지면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다.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대금이 오늘 거래소가 28조 8천억입니다. 요게 우리 증시 사상 거래대금으로도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보통 한 10조 정도 되죠, 거래소가.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래가 활발한 그런 시장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도 오늘 20조를 찍었는데요. 아마 코스닥은 예전에 한 20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20조라는 거는 대단한 거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규모는 거래소 대비했을 때 지금 거래소가 한 4천조가량 될 겁니다. 코스닥이 한 500조가량 됩니다. 근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20조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활기는 더 있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아주 대량 거래가 되면서 그런 쪽으로 활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전체의 이렇게 흐름이 상승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요. 자세하게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어제 미국 시장 때문에 저 낮게 시작을 했다가 종가는 결국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어요. 4,935포인트로 오늘 장중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4,90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100포인트가 안 되게 5,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다. 지금은 5,000포인트라는 요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차별화장, 선별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조방원 쪽으로만 이렇게 갔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확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하다. 오른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한번 화끈하게 이렇게 올라줄 그런 차례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5,000포인트 훨씬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증권사들 그 목표치 보니까 이제 5,600포인트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섣부르게 얘기할 건 아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이 속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멈출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은 가봐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굳이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가 급등을 했다가요. 매물을 좀 받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개인들이 팔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시장인데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힘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대거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이 흐름은 다시 오늘 회복을 하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매매 주체별 이제 수급 이렇게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이요 거래소에서 2,9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 한 종목만 600만 주 넘게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팔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그 수급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요. 지금 한 4일째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날 3,100억, 16일 날 1,900억, 19일 날 4,500억, 오늘 또 2,900억. 그러니까 근 1조 5천억 정도 최근 한 4일간 다시 매수 우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팔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연초에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팔고 있는데 오늘 기관들도 4,9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워낙 낮게 주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도 좋은 종목들은 개인들이 팔자 내놓은 물량들을 좀 쓸어 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이 오늘 한 1조가량 팔았습니다. 아마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이렇게 사는 시장은요. 굉장히 그 상승세가 좋더라 하는 그게 이제 경험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개인들이 좀 섭섭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파는 시장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고 있고요. 또 그런 시장은 상승세가 쉽사리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시죠.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 빠지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오늘도 이제 그런 시장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 고객 예탁금이 지금 91조 2천억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급하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추세가 지금 종합지수 요 추세하고 똑같습니다. 각도나 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종합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그 규모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이런 얘기죠. 좀 돈이 종합지수 좀 뒤늦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걸 확인하고 들어오는 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펀드 쪽으로는 226조라는 게요. 6개월 전만 해도 120조였습니다. 최근에 한 100조가량이 요 증시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돈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뒤늦게 증시 쪽으로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요. 은행 예금이 한 30조가량이 최근에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증시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부동산은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정부가 지금 5,000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정책적으로는 어쨌든 좀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지금 거의 5,000포인트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우리가 박스피 안에서 이렇게 갇혀서 못 올랐던 이런 것들이 한풀이장이 5,000포인트도 훨씬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PER이나 PBR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해외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은 주식을 쉽게 그렇게 파는 때가 아니다. 좀 가지고 있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젯밤 미국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린란드 관련해서 덴마크가 1억 달러 정도 미국 국채를 이제 팔 거다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근데 1억 달러가 그렇게 규모는 많지 않지만 그 뒤에는 이제 나토라는 또 EU라는 거대한 또 그 세력이 있죠. 거기 EU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같은 게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식도 합쳐서 한 8조 달러 된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만 카드를 쥔 게 아니고 유럽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큰 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국채에 갖다 팔게 되면 국채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부채 규모가 이자만 따졌을 때도 우리 돈으로 한 3천조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1년 예산이 한 700조 가량 되나요? 이자만 해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국채 금리 뭐 1% 올라간다 이런 거는 미국 정부에 안 그래도 지금 재원이 거의 고갈이 됐는데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얘기죠.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카드가 국채 매각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요. 다우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7% 빠졌는데
어제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나면서 21선 아래, S&P 500도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6%,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망가진 그런 모습이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4%, 대만 마이너스 1.6%, 독일 마이너스 1%, 프랑스 마이너스 0.6%. 유럽 시장은 좋을 수가 없죠. 최근에 그린란드 사태가 어쨌든 유럽 시장에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런 걸 다 극복했어요. 상해 플러스 0.08, 항생 플러스 0.1%. 그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어제 그 그린란드 관련해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는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한 2% 정도 빠졌다고 그러면 오늘 한 0.1% 정도 살짝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34%. 그래서 어제 하락세가 오늘은 조금 멈췄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 오늘 시간 외에서 0.14%.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플러스 0.9이긴 한데요. 테슬라도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엔비디아 오늘 플러스 0.93%.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하락 후에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시간에서 1.5%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반도체만 이렇게 좋았어요. 이런 영향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TSMC 마이너스 1.9%. 추세는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크게 빠졌다가 오늘 시간 외에서는 약간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시장이다. 쉽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장외 악재, 돌발 악재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아마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규모나 속도가 예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좀 매수 우위했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 10조 정도 이렇게 팔고 나간다고 그래도 지금 들어와 있는 개인들 자금으로도 충분히 그걸 다 받아주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주가를 올릴 때요. 나중에 외국인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팔고 나갈 때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올렸던 시장입니다. 코로나 그 국면에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시장 볼륨도 훨씬 더 커졌고요. 들어온 돈 더미도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보셨지 않습니까? 28조 8천억입니다. 평소 같으면요. 28조 정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있는 돈들은 전부 주식을 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보통 한 25조, 28조 이렇게 돼도 또 그 다음날 다시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섣불리 뛰어내릴 시장도 아니고 오히려 빠지면 악재가 나오면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가담해도 되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쫓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죠. 좀 들어가서 사도 된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종목은 항상 제가 자주 이렇게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오늘 수급하고 그래프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화랑인 경우에는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증권주 사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44만 주나 샀어요. 그래서 평소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었는데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미래증권은.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44만 주 사주면서 바닥에서 많이 빠졌을 때 많이들 이렇게 매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추세가 약간 깨진 듯 하지만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한 며칠 동안 꾸준히 이렇게 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제 대량으로 이렇게 한 10% 올랐다가 오늘 한 2.4% 정도 빠져줬는데 하이브도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준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급 보면요. 24,000주, 어제 11만 주, 그제 20만 주, 꽤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금년에 BTS 복귀하면서요. 뉴스에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공연을 한 70회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100회를 넘어갈 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매 그 공연 때마다 한 5만 명 이상이 몰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티켓 값이 거의 한 30만 원 정도가 평균가라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그 장외에서 이렇게 거래될 때는 몇백만 원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그러니까 BTS의 어떤 인기라든가 그 영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멕시코 대통령이 BTS가 자기 나라 5월 달에 와서 공연한다는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에 관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BTS의 어떤 영향력이 그런 것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금년, 내년까지 BTS 때문에 하이브는 이제 돈을 좀 긁어 모으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리포터들이 금년 이제 영업 실적을 한 5천억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억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1,000억은 넘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하이브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그래프가 예쁩니다. 이렇게 추세의 바닥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게 이제 지지선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 앞에 고점을 힘있게 뚫어주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면서 그 위로 지금 매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신고가 나는 종목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거듭 드리면서요. 방금 미래에셋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팔고 있는 분위기에서도 이런 종목들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수급도 굉장히 좋다. 그래프도 좋다.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JLK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내용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수급에서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최근 한 3, 4일 동안 꾸준히 이렇게 사주는 종목입니다. 더구나 이제 JLK는 지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쌍끌이를 사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매집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종목들은 매집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매집하고 나서 흔들면서 눌림목 구간이라고 그래서 또 잠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매집 구간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재료를 뿌리면서 급등을 시키는 이제 그런 패턴을 밟는데요. JLK가 그런 패턴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지금 정석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JLK 관련해서는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심병원, 아산병원, 어제는 또 중앙대학교 병원, 부속병원이겠죠. 거기까지도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구독 서비스 계약 체결이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JLK가 지금 뇌질환 관련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실적이 가시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기술이나 성장성은 있지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그 대학병원들 또 성심병원 이런 데들은 상당히 큰 병원인데 그런 쪽하고 구독 서비스 계약 체결했다는 거는 금년은 흑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JLK에서도 흑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자가 된다고 그러면요. 제 생각은 한 두세 배 정도는 단숨에 올라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흑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주가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 주겠죠. 아마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매집 세력은 아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기대를 하고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JLK는 제가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런 그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테고요. 지금 공매도가 한 490만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69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 환매수했죠. 평균가가 12만 원대라고 그러니까 거의 아마 깡통 수준에서 환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490만 주면 적지 않은 수량인데요. 저는 그것도 앞으로 환매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주도주가 반도체 업종이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주도주인데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다고 봤을 때 한미 반도체도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을 한 150조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대비했을 때 한 5배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그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그런 반도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지금 공매도는 조만간에 환매수를 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이거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연일 지금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오히려 아침에 주가가 좀 낮았을 때 대량 이렇게 매수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로봇주 보면서 제가 로봇주들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테마인데요. 이제는 조금 선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재료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또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도 있지만 전체의 흐름에 이렇게 편승해서 턱없이 이렇게 기업 내용 대비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테마만 따라서 이렇게 샀던 종목들이라고 그러면 혹시 수익이 나 있으면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쫓아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로봇주는 제가 이제 SPG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두 종목 항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SPG는 다른 로봇주하고 조금 달리 기술도 많이 앞서 있고 또 실적이 꾸준히 이렇게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로봇주하고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라는 이렇게 타이틀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도 가장 돋보일 그런 로봇주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중장기로 가지고 가도 그렇게 크게 그 걱정이 없는 주식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이제 내용이 있어서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편승해서 가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좀 과하게 올랐다. 이제는 많이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익을 실현해도 되는 그런 그 구간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 종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는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로봇주는 한 번 정도 수익을 내고 가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요 몇 가지 점에서 어떤 시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점에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거래 대금이요 28조 8천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규모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 대금은 시장의 힘이라고 봤을 때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평소 거래 대금이 한 10조가량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한 15조 되면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28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25조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거든요. 시장이 과거에 우리가 보던 그런 시장은 아니다. 지금 시장은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신기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도 지금 한 6개월 동안에 140조가 개인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기록적인 수치거든요. 해외 쪽으로도 지금 우리 주식 서학개미들 잔고가 260조라고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도 국내 쪽에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 그 예금이 한 30조가량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몇 달 새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증시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속도나 규모가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5,000포인트 정도를 정부에서도 이제 목표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5,000포인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수급 상황이라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요게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때까지는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보다는 수급이라고 그러죠. 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린란드 관련해서 대응 악재가 나왔어도 우리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갈 길이 멀다.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